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여태까지 볼트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거 연구할 건지, 그래서 그 논문 읽었던 거, 스터디한 거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볼트 휴머노이드는 오픈 다이나믹 로봇 이니시에이티브라는 프로젝트로 이제 시작을 한 로봇이고요. 오픈 소스로 이제 GitHub에 다 올라와 있는 상태고, 여기 보이시는 사족보행 로봇인 솔로 8이나 솔로 12 이렇게도 있고, 볼트 6 DOF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전장이랑 뭐 기계적인 거 다 세세하게 인스트럭션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만들기 쉽다고 판단을 해서 저랑 이제 차준혁 학생이랑 임대기 학생이랑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부분이 하나 있었었는데요. 그 전장 부분에서 여기서 자체 제작한 보드를 이제 그 설명을 해줬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직접 설계를 맡기고 소자를 하나하나 구매를 해야 된다는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국내에서 구매가 불가능했고 또 산다고 해도 보드를 제작하려면 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보드 자체가 그거를 설계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또 PCB 제작을 맡기는 거죠. 보드라는 게 모터 드라이브인가 아니면 전체 공장인가? 모터 드라이브도 있고 마스터보드도 다 있는 상태였는데 네, 각각인가 아니면 이렇게 세 개가 다 각각 있었어요. 각각.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비싸서 이제 방법을 구하다가 이제 그 신재영 학생한테 물어봤었을 때 오드라이브가 괜찮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오드라이브는 모터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터 드라이브랑 그 캔 통신으로 이제 컴퓨터에 직접 연결해서 캔 통신으로 이제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오드라이브를 이제 선택한 이유는 이제 신재현 학생 말로는 커뮤니티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오류 같은 거를 검색했을 때 좀 찾기도 쉽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위에 있는 이 사진 이제 제가 다큐멘테이션 이제 스샷을 찍은 건데요.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뭐 오류 찾는 것도 꽤 수월하게 뭐 처음에는 이해하는 데는 어려웠지만 지금 보면 되게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서 쓰기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오드라이브사에서 V3.6이라는 보드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한 보드당 모터를 두 개를 제어할 수 있어서 지금은 이제 지원을 종료한 상태지만 이거를 뭐 국내에서는 똑같이 생긴 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래서 아직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원이 중단됐는데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약간 아두이노처럼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 제품은 없지만 이제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약간 오픈소스 비슷하게 돼 있나 보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더 오픈돼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미 산 거 재고가 많이 남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오토라이브가 B도 많이 하고 네, 중국에서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보면 앞에 페이지 보면 그 요거 네. 를 이렇게 자기네들이 자체 제작을 해서 하는 이유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보드에 디펜던트하게 되면 네. 그 회사가 망하거나 네. 그러면 오픈을 안 해버리면 애매해지니까 네. 이렇게 한 게 아니었을까 왠지. 네, 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쓰는 입장에서 또 여기 거를 쓰자니 지금은 또 얘네가 이거 프로젝트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USB로 연결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조금 더 빠른 통신을 위해서 캔 프로토콜을 이제 적용을 했고요. 여기 펌웨어 기준으로 이 0.5.6 기준으로는 뭐 그 한 모터당 축 그 스테이트랑 뭐 엔코더 그리고 전류값도 받아올 수 있고 인풋 뭐 포지션 모드나 벨로시티 모드나 토크 모드 다 되고 에러나 이제 이스톱 이런 것들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눅스 캔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크바이저 USB 그를 사용해서 네,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캔 프로토콜 이제 레이트를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세 개가 이제 엔코더 값만 다루는 겁니다. 한
한 축만 받아온 건데, 처음에는 이제 100Hz를 받았을 때는 이제 조금 늦어지는 경향, 이제 튀는 경향이 좀 없고, 200Hz까지 받았을 때도 좀 튀는 경향이 조금은 있는데,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게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500Hz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모터를 6개를 받아야 되니까, 인풋 명령을 주는 순간 이제 캔 프로토콜이 이제 다운되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까지는 어떻게든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200이나 250, 300 이렇게가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로스 업데이트 레이트는 제가 500을 지금 이렇게 해본 건데, 아직은 리얼타임으로 구성하지 않아가지고 좀 이렇게 불안정한 요소는 있는데, 일단은 제어를 해보면서 필요하면 리얼타임으로 구성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토크 컨트롤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포지션이랑 그 PD 제어로 하고 그 중력은 이제 넣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튜닝을 아직 필요한 상태고요. 이거는 지금 90도를 줬다가 다시 0도로 가는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아직은 튜닝이 필요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하시면 네, 이게 마이너스 90도 갔다가 0도 갔다 90도 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프로젝트 없이 하는 거. 아, 트레이토리 넣었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구성을, 약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지금 좀 이슈가 있는 부분은 이 모터 자체의 스펙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류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이제 조인트 토크 피크를 찍는 게 한 0.5 정도는 필요한데 한 0.5 토크가 필요하려면 전류가 한 20에서 많게는 30암페어까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쓰는 모터의 스펙을 여기 보시면 피크 커런트가 9입니다. 처음에는 이걸 모르고 그냥 막 올렸다가 모터가 한 두세 개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서 있거나 뭐 간단하게 걷는 보행에, 그러니까 걷는 모션에서는 이렇게까지 올라가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스쿼트나 좀 낮은 자세로 유지를 할 때는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크고 큰 모터를 이제 하나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규격은 지금 볼트 크기랑 맞는데 또 이 모터의 문제는 그 샤프트를 원래 이 왼쪽에 있는 거는 그 기터브에서 오픈 로보틱스 거기서 만든 인스트럭션대로 하면은 이 샤프트를 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 새로운 모터는 아직까지 제가 빼는 방법을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인스트럭션도 없고 여기 그 모터 회사에서 제공하는 도큐멘트도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볼트 진행상은 이제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가 볼트를 이제 뭘 하고 싶냐라고 해서 이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총 5가지 논문을 읽어보고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처음 4개의 논문은 그 캐시 로봇으로 한 러닝 보잉 그리고 마지막 거는 비전 베이스드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를 보여주는 게 사족 보행 논문이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심투리얼 러닝 of all common bipedal gaits via periodic rear composi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게이트를 잠시만요. 이 영상을 보는 게 조금 더 빠릅니다. 영상에 설명이 잘 돼 있어서. We can also transition from walking to hopping by sliding the period shifts for both feet to be the same. This sliding process can be discontinuous, and learned policies will transition to the new gait within 1 or 2 steps,
but it can also be done smoothly across time, as the policies were trained on the full spectrum of possible to-be gates. Here, we transition from walking to running by decreasing the ratio parameter while the policy is running. As this happens, the robot smoothly transitions into a more bouncy gait with an aerial phase. I think it's important to remember here that there is no trajectory generation step, and these behaviors and transitions are entirely learned by the policy without any reference beyond the foot force and foot velocity penalties. So it's great that we can transition between all of the 2B bipedal gaits, but what about something more complicated like skipping? Unlike the other behaviors, skipping cannot be described by just one swing and one stance phase per foot cycle. We were able to define skipping by using 4 phases.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보행 패턴을 자유롭게 트랜지션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 다리가 움직이는 거를 이제 사이클릭, 그러니까 그 스윙과 스탠스 페이즈로 나눠가지고 이 처음에 다리가 이제 스탠스인 다리를 봤을 때 여기서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 힘과 끝점에서 작용하는 힘과 그리고 벨로시티 끝점에 대한 벨로시티 움직였을 때는 벨로시티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이제 리워드 메저먼트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를 여기서 이제 사이클링 할 때 이제 그 스탠스와 스윙 페이즈 간의 이제 그 레이시오 그것과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의 시프트 그러니까 시작하는 오프셋 위치 그 세 가지를 파라미터로 해서 이제 그 호핑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위치에서 이제 시작을 하겠죠. 다리 두 개가. 그리고 워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탠스 페이즈가 조금 더 길고 그리고 러닝 같은 경우에는 스윙 페이즈가 조금 더 길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선 논문을 이제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풋스텝 컨스트레인트를 준 겁니다. 이제 이 다리가 이 앞 풋스텝이 이제 방향이랑 그리고 앞으로 얼만큼 갈지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를 추가를 하면서 이제 앞선 연구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앞으로만 갈 수 있었다면 아니면 뭐 조인트 커맨드를 받아서 갔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이제 뭐 왼쪽으로 가거나 뭐 오른쪽으로 가고 뒤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 논문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징검다리를 걷는 거를 구현을 한 논문이고요. 이 아이로스 2022 논문은 그런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게 여기 보면은 아까 말했던 그 페이즈 부분이 이제 다시 피드백 그러니까 그 클로즈 루프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디를 찍어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리처빌리티 프리딕션 모델도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러닝 비전 베이스드 바이페달 로코모션 폴 챌린징 트레인이라는 이제 아카이브 논문이 이제 또 최근에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QR 코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스태핑 스톤 부분은 이제 주어진 포지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제너럴 케이스로 사용을 하려면 비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연구가 진행된 건데
이 부분 보시면 이제 하이맵, 그러니까 여기 비전 센서를 이용해서 이 높이를 측정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블라인드 폴리시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냥 걷는데 앞에 만약에 컴플렉스 터레인 같은 게 이제 보여진다? 그러면 이제 조금 모듈레이터 하는 이 비전 베이스드 모듈레이터 제어기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영상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 노이즈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유넷이랑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만약에 이 비전 맵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예를 들어서 투명한 계단을 가야 될 때나 뭐 이렇게 풀숲 같은 거는 갈 수 있는데 못 간다고 판단을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다음 논문에 대한 논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빌리프 인코더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요. 그 프로프리오셉티브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 모터 스테이트랑 엑스테로셉티브라고 해서 비전 정보를 두 가지를 받아서 이걸 이제 여기서도 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어떤 게 조금 더 그 신뢰성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엔코더가 이제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소프트한데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 모터에 대한 그 스테이트를 더 신뢰를 하면서 이렇게 밑에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러닝을 하면은 조금 더 로버스트한 보행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다고 이제 여기 논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또 이렇게 센서를 가리고도 걸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리프 인코더를 써서 여기서는 이제 티처 폴리시 그 티처 스튜던트 폴리시를 사용해서 처음에는 이제 좀 옵티멀 레퍼런스 컨트롤 폴리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 시뮬레이션 상에서 받아볼 수 있는 정확한 뭐 값들, 예를 들어서 뭐 하이트맵이나 뭐 지형 지물의 상황들 그런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주면서 좀 더 옵티멀한 폴리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튜던트 폴리시 트레이닝을 하면서 실제 그 로봇이 받을 수 있는 센서 값만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한 빌리프 인코더가 들어가는 거고 그걸 이제 티처 폴리시랑 잘 맞는지 이렇게 하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에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작 짐에서 한번 구현을 해보고 싶어서 네, 첫 번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그 징검다리 건너는 거 네, 이거를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플랫 터레인에서만 징검다리에 대한 구현을 보여줬다면 저는 우선은 단기적인 목표로는 Z 방향도 추가를 하면서 그리고 그 플랫이 아닌 좀 틸티드 플레인 같은 데서도 이제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까 건너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구현을 먼저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비전 베이스드 러닝을 이제 해보고 싶은데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그 사이언스 로보틱스에서 그 연구한 부분인 그 빌리프 엔코더나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구현을 해보면서 엔드 투 엔드 러닝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